오늘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전쟁 난다는 보수야당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말전쟁, 말폭탄 수위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이 출렁이고요. 오늘도 코스피가 떨어졌습니다. 나흘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분명히 영향은 있긴 합니다만은 한반도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대단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에 이렇게 말폭탄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에도 일부가 전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괌 폭격, 서울 불바다, 화성 12형 4발로 괌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확한 사거리 그리고 낙하 지점까지도 북한이 공개를 했습니다. 8월 중순에 포위 사격 김정은에 보고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이 헬기로 배파고요. 10만 명이 군에 자원 입대하겠다라는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 화용과 분노 얘기를 꺼냈는데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보다 더 높은 수위로 북한을 좀 압박하겠다. 생각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명령할 때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가 괌에서 출격해서 북한을 타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괌에 미사일 도발하면 중국은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응징할 경우에 못 본 척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4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내에서 이 북미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얘기들도 조금씩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을 먹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사상 최악의 제재 압박과 도발 태동에 매여 달리고 있다. 미국과 그에 붙어먹는 우리들이 제 아무리 미천할 뛰어도 최강의 핵과 대륙간 탄도로켓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 공화국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The people that were questioning that statement, was it too tough? Maybe it wasn't tough enough. North Korea better get their act together or they're going to be in trouble like few nations ever have been in trouble in this world. 네,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전문가들은 대단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의 이 말폭탄은 이미 전쟁이 난 것처럼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고영식 교수님, 네. 지금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에서의 이른바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것도 최고치로 치솟고 있습니다. 뭔가 금융시장은 대단히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양측이 지금 말폭탄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한국 쪽에서는 뭐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 뭐 이런 인식이 뭐 강하게 퍼져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라든가 또 해외에서 반응은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막바지 협상이라는 뭐 마지막 관문이랄까 뭐 그거를 앞두고 지금 서로의 갖고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상대를 지금 압박하는 그런 형국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릎 꿇어라. 그 무릎 꿇으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라든가 ICBM 이런 것을 지금 더 이상 개발을 멈추고 이 선에서 우리 대화를 해보자, 협상을 해보자는 거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는 무조건 핵무기, ICBM 이 두 가지가 완성될 때까지 가는 것이다. 무조건 고고. 그 완성된 단계에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말하자면 핵 보유국으로서 협상을 하겠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일성 할아버지나 김정일 때는 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지만 김정은이는 이제는 거의 핵무기도 핵탄두도 소형화됐고 대기권 재진입 문제 이 기술만 확보하면 실전 배치가 지금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ICBM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뭐 워싱턴이나 뉴욕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으로까지 지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갖고 제재를 가하는 것을 풀지 않으면은 나는 결코 협상의 테이블에 나가지 않겠다. 과거 시리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 미국한테 무릎을 꿇었던 나라들의 결과가 예. 어떻게 됐느냐. 나는 절대 그 꼴은 당하지 예. 않겠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양국의 그런 그 대치 국면은 지속되리라고 보고,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뭐 예. 조절 능력이라든가 뭐 수단이 지금 예. 없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북한이 오늘 이제 공개를 한 이른바 10만 이제 이 군중 대회거든요. 군에 재입대하겠다라는 서명도 좀 받고 있고요. 미국의 CNN은 괌에 나가 있는 기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면서 괌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우리는 평온해 보이는데 바깥은 굉장히 마치 북한은 굉장히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사뭇 대조적입니다. 우리 박상배 박사님 예, 생각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밤이 깊으면은 새벽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북미 간에 비록 좀 말이긴 합니다만 말로 거의 폭탄 전쟁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조만간 이루어질 북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지기 위한 일종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힘겨루기일 것이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북미 간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대화가 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예. 그 지점에서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의 싸움을 지금 예. 아주 구체적으로 또 험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양쪽이 원하는 것이 뭐냐? 다 알고 있습니다만 딱 이거죠.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핵무기 포기하라는 겁니다. 핵무기 포기하라. 북한은 핵무기 포기, 체제 보장은 지금 이 싸움이에요. 예. 이 싸움이 지금 거의 십수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북미 간에는 핵무기 먼저 포기해라. 안 됩니다. 체제 보장 먼저 해라. 예. 누가 먼저? 그럼 같이 하자. 같이 하는 것도 육자대에서 안 됐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실패하다 보니까는 다시 양쪽에서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서로가 다투고 있는 거죠. 예. 노 변호사님.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북한은 핵을 보유했고 핵 무기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핵 보유국이다.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핵 포기하라라고 한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사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솔직히 예. 말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어쨌든 간에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강하게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물러서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결국 명분 있는 퇴장을 둘 다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국내적으로 어려운 사정들을 이 북한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시선을 좀 돌리고 싶어 하는 그런 관점이 있을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대북 제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풀어줘라. 그리고 어차피 우리 핵 예. 갖고 있는데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오늘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지금 강력하게 예. 사실 경고를 한 셈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반응이 좀 더디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나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명분 있는 퇴장을 누군가가 해줄 수 있게끔만 하면 예. 이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괌에 북한의 미사일이 도달하면 중국은 중립을 지키겠다. 이 뜻은 사실 미국령이 괌에 북한의 미사일이 도달하면 사실 전면전이거든요. 당연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포격을 하면서 원점 타격에 나설 것이고 그것을 중국은 못 본 척하겠다는 것이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위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명진 의원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자신의 핵 개발을 계속 진전시키려 하고 있고, 예. 어떤 미국 등 그 서구에서는 그 북한의 핵 개발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 북한의 어떤 체제의 균열이 가도록 압박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북한이 그걸 예. 지금 못 참기 때문에 자꾸 지금 이 미국에게 도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부분 사실은 256메가짜리 메모리 발견해놓고 그걸 4개를 묶어서 1기가짜리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어떻게든 1기가는 되는데 예. 256메가 4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사실은 서방 국가에서 특히 한국을 비롯해서는 다 알아요. 그래서 좀 그 수준에서 정지하거나 예. 아니면은 지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끔 하려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북한도 이런 거를 자기들이 이런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저렇게 지저대느냐. 딱 하나 이유가 있어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이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이 핵 개발을 한 게 무기가 아니라 한국을 인질로 삼고 있는 게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을 인질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핵 이런 거를 인정하는 그런 얘기는 사실은 비전문가적인 얘기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습니다. 한국이 현재 북한에 스스로 인질되어 있는 것을 떨쳐내면 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특전단 출신이잖아요. 저 김정은이 쟤는 그냥 살만 쪘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단호하게 뭐 인질 상태를 이렇게 풀어내면 이제는 북한에게는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들이 도발을 하거나 도발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거 우리가 뭐 따질 필요가 없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나도록 하는 부분은 뭐냐. 우리가 북한의 인질되기를 자임하지 말고 단호하게 북한의 손을 끊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압박하는 것.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수 야당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북한의 인질 상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약간 뭐 다른 반론의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좀 듣죠. 뭐 저는 극과 극은 통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뭐 서로 얘기하는 입장은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으로서는 지금 중동전이 끝나가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국방부와 국무부, 펜타곤과 국무부가 서로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전쟁을 만들어야 되는 군산복합체의 입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질서를 이렇게 화염으로 전쟁으로 만들어 갔을 때 미국이 과연 그것을 충분히 어떤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또 겹쳐져 있는 거고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남한과의 상대가 아니라 미국과의 상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김정은 체제 내부의 자기 통제의 어떤 갈박섬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고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정부도 혼란스러운 것이 극단적인 대화 말풍선 속에서도 끊임없이 북미 간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 혼란스러운데 아마 중국까지도 포함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실장님. 네. 저는 사실 많은 분들 의견과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망보다는 현상부터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북한의 그 굉장히 전례 없는 그런 예고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북한은 조선중앙TV나 혹은 우리민족끼리를 통한 성명을 통해서 불바다라든지 그건을 일삼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건으로서 이건 완전히 뭐 그러니까 늘 이렇게 되풀이되는 어떤 그건 이겼거니 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두 가지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는 이런 어떤 성명이 아니라 전략군 사령관이 아주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좌표까지 이야기하면서 쏘겠다 하고 이제 발표를 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조선중앙TV를 통한 성명이 아니고 전략군의 어떤 그 메시지였단 말이죠. 자,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실제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이렇게 되물리거나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전망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대북 이 스피커를 재개했을 때 북한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그걸 안 하면 전쟁을 벌이겠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했죠?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했죠? 못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트럼프가 협상을 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 사실은 만천하의 이 기가 이 양쪽의 어떤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도리어 강하게 나가서 못 쏘게 해야지 그 다음에 어떤 협상이 가능한데 지금 북한이 연일 저렇게 이 평양 시민들을 동원해서 이 시위를 벌이는 것도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평양 시민들이 알거든요. 이 전략군이 이렇게 쏘겠다는 거.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못 쏘게 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되물린다. 그럼 평양 시민들로부터 2번이나 지금 되물렸다. 이 저기를 김정은이 기가 꺾였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전 이렇습니다. 도리어 지금 물밑으로 협상하려고 하지 마라. 세게 해서 김정은이 굴복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6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전쟁 가능성이 있다라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으로 가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서의 기싸움으로 좀 보는 시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보수 야당 쪽에서는 지금 데프콘 3를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성을 현실화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안보 불안을 더 부추기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상황 인식인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관련 영상 듣고요. 정말 이에 대한 6분의 시각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8월 11일 오전 8시부터 40분간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로 인한 최근의 한반도 및 주변의 안보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 양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 나갈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해 나간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여차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도 동맹국 국민들이 태어난 게 이상하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도 참 이상합니다. 이 강 건너 불구경도 유분수죠.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데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처럼 안일하게 생각하고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하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안보 불감증에 빠진 것입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우리 결의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제발 신중하길 바랍니다. 데프콘 3를 즉각 발동해 주십시오. 지금 한반도에는 전쟁이 임박해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괌에다가 네발 포위 사격을 하겠다는 것은 북한 미사일 정밀도를 감안해 볼 때 괌 영토에 폭격하겠다고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북한의 이런 도발 위협이 북한 내부 결속을 위한 대내적인 조치다 정도로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전쟁이란 것은 언제 어떤 계기로 촉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역사적 교훈입니다. 예, 일반인들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책임 있는 특히 정치인들이 전쟁이 임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나서서 전쟁이 임박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뭐 사재기, 금융시장 혼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는 부분은 분명히 경계해야 될 대목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이제 우리 차 의원님이 이제 그 인질 얘기를 좀 했는데 이 관련해서요 보수 야당이 저렇게 나오는 것 저것을 그대로 받아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전쟁이 임박했다고 하고 선언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의진 잠깐 짧게 좀 듣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두 주제를 한꺼번에 하는 줄 알고 제 그림을 2개를 한꺼번에 써먹었는데 일단 두 번째 거 얘기하면 지금 상황이 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일으킨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민경욱, 하태경 의원 얘기는 과장된 거예요? 과장됐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북한이 어떤 미국에 대해서 찍소리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아까 여기도 보시듯이 한반도를 인질로 삼는 것 이겁니다. 이건이 죽으면서 찍소리하고 죽는 거죠, 이게. 예. 그 상황을 우리가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전쟁 난다, 안 난다. 예. 이것을 우리가 점이나 치고 앉아있을 그런 지금 여유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글쎄 그 뭐 일부에서 이렇게 뭐 전쟁 날 거 대비해라 이런 거보다는 북한이 우리를 인질 못 삼게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우리가 단호하게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미국과 같이 어떠한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다라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 스스로 인질되기를 거부하는 것.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여나 야나 무슨 전쟁 날 거다 안 날 거다 무슨 시험 보기 게임 합니까? 그걸 하지 말고 현 시국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대한민국 정치인의 자세
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하시잖아요. 그 뭐 처음에는 뭐 예. 베를린 선언 얘기했지만 지금은 쑥 들어가고 우리도 단호하게 응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는 뭐 박수 쳐줘야죠. 차명진 의원님이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자유한국당 분들이 갖고 있는 시각과는 좀 다른 시각을 좀 아니, 얘기하셨어요. 네, 뭐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근데 김용주 의원께서는 전쟁 준비를 하자. 저거는 저 보수야당의 생각이 맞다는 뜻인가요? 실제적으로는 이 정부가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어법적 표현이군요. 사실은. 예. 실제로 뭐 전쟁, 북이 전쟁 도발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으로 제압을 해야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슨하게 국민에게 시그널을 보내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지난 거의 10년 동안 제대로 된 안보의 체제, 군비의 정말 그 어떤 자력 국방을 위해서 얼마나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나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사실은. 실제로 안보 불감증, 안보만 강조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현재 전작권 문제나 정확하게 어떤 자력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오히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더 뒤처져 있는 그런 상태라서 너무 이렇게 말로만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 이 정부도 충분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수야당도 저렇게 주장하는 것이 국민 불안감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너무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런 경고를 날리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 실장님은 그런 견해에 동의를 하세요? 아니, 지금 야당에서 지금 비판하는 대목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라도 있지만 왜 비판을 하냐면 청와대의 논평 때문에 그래요. 청와대 논평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뭐 하냐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지금 내부 결속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진짜 전쟁 안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비판을 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나서라 이런 논평인데 자 청와대에서 지금 전쟁 나는 어떤 분위기 아니다라는 멘트까지는 전 동의합니다. 갑자기 청와대가 지금 전쟁 날 것 같다 그러면 진짜 뭐 그 우리나라 경제부터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하고 한마디 더 붙여야 되죠. 한마디 더 붙여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는 어떠한 시나리오에도 어떠한 전쟁 발발 시나리오에도 대처할 만반의 준비 태세가 다 있다라고 얘기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근데 뒷얘기가 없이 지금 전쟁 날 상황 아니다. 저건 내부 결속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거든요. 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지금 나서라 저는 그거에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트럼프처럼 매일같이 트위트하는 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데 안보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순간은 정말 엄중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적기가 아니다. 그러나 나간다면 언젠가는 굉장히 엄중하게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방부 장관은 모든 상황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거듭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다르죠. 국방부 장관은 어쨌든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은 청와대에 모든 게 다 집중이 됐었어요. 왜? 트럼프와 일촉즉발 상황에서 기자들이랑 다 물어봤잖아요. 청와대한테. 지금 청와대 어떻게 돼가고 있니? 했을 때 청와대 관계자가 하는 발언은 국방부 장관은 언제나 사실 국방에 대비하는 멘트라지 국방부 장관이 지금 전쟁 상황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 내지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 오늘 노 변호사님.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 외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되게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사실 일부 국민들도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동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어떨까라는 걱정을 하는 것도 맞다. 그렇다면은 그 나라에서 생각했을 때는 혹은 정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얘기를 먼저 해주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 정세는 이러이러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섣불리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실익 없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불안을 더 가중시키느니 오히려 8.15도 있고 조금 있으면 기회가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하겠다라고 좀 준비하시는 상태인 것 같아요. 대신 또 야당, 보수 야당 측에서는 오히려 이제 긴장감을 고소시키면서 보수를 결집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고 부수적으로는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들이 약간 지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아니 근데 제가 보수잖아요. 전쟁 위험설을 얘기한다고 보수가 결집 안 돼요. 나도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냐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런 위험성 고취시키지 말고 전쟁이 안 나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차분하게 얘기해서 국민한테 얘기해. 지금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이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경고하는 것이 보수 결집용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하려고 그러는가 본데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제가 그런 의도를 갖고 하지만 안 통한다. 이상해. 그럼 제가 분석한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문제가 민감해서 그런지 이게 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지 분석이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가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정치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때 가장 큰 이슈가 이 남북 문제입니다. 사실 남북 문제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까지도 정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비극인 거죠. 자,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말폭탄 전쟁들, 말전쟁들 그동안에 수없이 봐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보다도 훨씬 더 심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내놨던 논평, 미국을 향한 논평 한번 봐보십시오. 말로 이 방송에서 못할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하죠? 지금 뭐 때문에 이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북한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미국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라고 얘기하면 책임을 갖고 국민들을 안정을 시키고 대한민국은 한반도에는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 위기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대북권 소리는요. 정규전에 대비하고 있는 준비 테스트입니다. 정규전에. 그것 좀 문재인 대통령이 발령하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작전권은 미군 사령부로 넘기고 한미연합사로 넘기자고요, 지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정치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수표가 똘똘 뭉쳐서 위기에 처해 있는 보수가 다시 살아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태세라든지 안보태세가 떨어져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앞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발상입니까? 그래서 보수가 망한 겁니다. 좀 정신 차리십시오. 질문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와중 속에서 앞으로 북한과 미국과 벌어질 수 있는 큰 어떤 딜에 또 협상에 대한민국이 좀 나서서 판을 만들고 싶은데 역량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근 교수님 말씀에 이 보수 야당을 좀 편들어 주실 분을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야당을 그렇진 않은데. 편들 생각은 전혀 없는데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꼭 보수 결집이 아니더라도 보수고 뭐 그런 결집 차원에서를 그걸 꼭 정치적 계산해서 할 얘기라고만 그렇게 폄하할 일은 아니고 지금 상황 자체로 보면은 야권에서는 저런 얘기를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이나 야당뿐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핵무기라든가 ICBM이 우리가 그동안 미국이라든가 우리 국방부라든가 정부에서 한 얘기들은 아직 멀었다 했는데 이번에 그것이 입증된 거 아닙니까? 미국 정부 당국 같은 데서도 이제는 뭐 핵 다 개발이 됐고 ICBM도 사실상 실전 배치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김정은과 트럼프 똑같이 아주 불안정한 리더십이에요. 우리 싸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말하자면 기싸움을 하다가도 여차움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뭐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주먹이 나가고 있는 것처럼 국제관계라도 또 전쟁이라도 그럴 수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야당이 얘기를 하든 여당이 하든 또 정부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형을 주는 거, 경고를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한국당 그 전에 새누리당 정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제대로 지금 안보 했는데 제대로 했느냐 그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야당을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일부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은 이래서 이번에 좀 뭔가 좀 달리가는 거 아니야 하는 느낌들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또한 그동안 정부가 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한 대비 태세를 국민들한테 안심시킬 수 있는 태세를 보여줬느냐 하면 그 점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갖는 사람도 많아요. 과거 연평도 사건도 그렇고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대비 태세 했었습니까? 때리니까 그대로 맞은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라는 것은 나든 안 나든 100% 대비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좀 뭐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침묵은 금이다라고 생각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지렛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뭐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신중하게 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지도자로서 이렇게 신중한 모습을 갖는 건 맞는 것이고 또 뭐 지금 침묵이라도 내일 모레 8.15 경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대북 관계 그동안 뭐 역대 대통령도 늘 중요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보냈고 또 8월 17일에는 취임 100일 또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뭐 정치 국내 현안뿐만 아니라 대북 관계라든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뭐 어떤 일이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청와대가 한다면은 그건 뭐 무게감도 떨어지며 국민들한테도 안정감을 못 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침묵을 짓고 있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제가 박세만 선생님 뭐 딱 한마디. 뭐 고영신 교수님의 그 생각은 야당이라면 할 수 있는 얘기다. 저는 그 말은 솔직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안보는 저는 여야가 진짜 없다고 봅니다. 안보 문제만큼 그러면 안 된다. 나머지 문제는 야당은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여당은 풍 안아야 됩니다. 그것이 의회 정치고 정당 정치의 원칙인데 지금 이 안보 문제, 북한이 괌을 포격하겠다. 괌 주변을. 또 미국은 정권에 대해서 지금 무슨 참수 작전. 이런 와중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양쪽을 비판을 하면서 우리 정부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야당이 야당이라 그래서 이 문제까지도 무슨 대포권 쓰리라든지 뭐 전쟁 분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저는 야당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전쟁은 어떤 그 분위기를 야당이 지금 부추긴다고 볼 수 있는 건 상황은 아니죠. 정부의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점이 국민들 일각에서도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게 사실 아닌 사드만 보세요. 지금 대통령은 화성 14호 쏘고 나니까 바로 그 사드 배치를 긴급 배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환경 영향평가도 못 오고 있는 거 사드 배치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알겠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고 그렇게 그동안에 그 무슨 일반 평가를 환경 평가를 해서 내년 언제나 배치해달라는 것을 그렇게 긴급하게 결정했으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배치를 탁탁탁 하면서 알겠습니다. 정부가 확실하니 뭐 침묵을 지키고 있던 또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를 잘 하지만 대응이라든가 또 준비 태세는 철저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피부로 느낍니까? 정부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말로만 하고 있죠. 누구하고 전화했는데 우리 열심히 한미동맹 하기로 했습니다 했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가고 있습니까? 육군 대장이 지금 갑질해가지고 남버스리 육군 남버스리 대장이 갑질을 해갖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2작전 사령관이에요. 저 10초만. 우리 박성명 박사 야당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셔서 고마운데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참 그러니까 이 안보 문제가 걸려가지고 민감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신베를린 구상에 대한 그런 아직까지 미련이 있어가지고 현재의 그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못 취하고 있는 게 그게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좀 지금 현재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우리의 단호한 자세를 좀 보여주십시오. 응? 인질이 되는 거를 좀 거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전쟁 위험 얘기하는 건 조금 오버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생각보다 이 시간이 좀 많이 끌었습니다. 그만큼 좀 예민한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한반도 위기 전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좀 같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정치 지형도 있고요. 생각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쏘겠다 하고 이제 발표를 했고 두 번째는 이
그러니까 조선중앙 TV를 통한 예. 성명이 아니고 전략군의 어떤 그 메시지였단 말이죠. 자,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실제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 뭐 이렇게 되물리거나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전망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대북 이 스피커를 재개했을 때 북한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그걸 안 하면 예. 전쟁을 벌이겠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했죠?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했죠? 못했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이 트럼프가 협상을 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 사실은 만천하에 이 양쪽의 어떤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도리어 강하게 나가서 못 쏘게 해야지 그 다음에 어떤 협상이 가능한데 예. 지금 북한이 연일 저렇게 이 평양 시민들을 동원해서 이 시위를 벌이는 것도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평양 시민들이 알거든요. 예. 이 전략군이 이렇게 쏘겠다는 거.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못 쏘게 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되물린다. 그럼 평양 시민들로부터 2번이나 지금 되물렸다. 예. 저기를 김정은이 기가 꺾였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전 이렇습니다. 도리어 지금 물밑으로 협상하려고 하지 마라. 예. 세게 해서 김정은이 굴복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예. 자, 이 6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전쟁 가능성이 있다라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으로 가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서의 기싸움으로 좀 보는 시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보수 야당 쪽에서는 지금 대포권 3를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성을 현실화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안보 불안을 더 부추기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상황 인식인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관련 영상 듣고요. 정말 이에 대한 6분의 시각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8월 11일 오전 8시부터 40분간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로 인한 최근의 한반도 및 주변의 안보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 양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 나갈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해 나간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여차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도 동맹국 국민들이 태어난 게 이상하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도 참 이상합니다. 이 강 건너 불구경도 유분수죠.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데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처럼 안일하게 생각하고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하니까 오늘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전쟁 난다는 보수야당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말전쟁, 말폭탄 수위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이 출렁이고요. 오늘도 코스피가 떨어졌습니다. 나흘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분명히 영향은 있긴 합니다만은 한반도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대단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에 이렇게 말폭탄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에도 일부가 전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괌 폭격, 서울 불바다, 화성 12형 4발로 괌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확한 사거리 그리고 낙하 지점까지도 북한이 공개를 했습니다. 8월 중순에 포위 사격 김정은에 보고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이 헬기로 배파고요. 10만 명이 군에 자원 입대하겠다라는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 화형과 분노 얘기를 꺼냈는데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보다 더 높은 수위로 북한을 좀 압박하겠다. 생각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명령할 때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가 괌에서 출격해서 북한을 타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괌에 미사일 도발하면 중국은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응징할 경우에
못 본 척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4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내에서 이 북미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얘기들도 조금씩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겁을 먹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사상 최악의 제재 압박과 도발 태동에 매여 달리고 있다. 미국과 그에 붙어먹는 우리들이 제 아무리 미천할 뛰어도 최강의 핵과 대륙간 탄도로켓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 공화국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The people that were questioning that statement, was it too tough? Maybe it wasn't tough enough. North Korea better get their act together or they're going to be in trouble like few nations ever have been in trouble in this world. 네,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전문가들은 대단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의 이 말폭탄은 이미 전쟁이 난 것처럼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고영식 교수님, 네. 지금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에서의 이른바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것도 최고치로 치솟고 있습니다. 뭔가 금융시장은 대단히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양측이 지금 말폭탄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한국 쪽에서는 뭐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 뭐 이런 인식이 뭐 강하게 퍼져 있습니다만은 이 핵 개발을 한 게 무기가 아니라 한국을 인질로 삼고 있는 게 무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한국을 인질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떠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핵 이런 거를 인정하는 그런 얘기는 사실은 비전문가적인 얘기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습니다. 한국이 현재 북한에 스스로 인질되어 있는 것을 떨쳐내면 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특전단 출신이잖아요. 예. 저 김정은이 쟤는 그냥 살만 쪘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단호하게 뭐 인질 상태를 이렇게 풀어내면 이제는 북한에게는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들이 도발을 하거나 도발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느냐 안 느냐 이런 거 우리가 뭐 따질 필요가 없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나도록 하는 부분은 뭐냐. 우리가 북한의 인질되기를 자임하지 말고 단호하게 북한의 손을 끊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압박하는 것.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수 야당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북한의 인질 상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약간 뭐 다른 반론의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좀 듣죠. 예, 뭐 저는 극과 극은 통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뭐 서로 얘기하는 입장은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으로서는 지금 중동전이 끝나가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국방부와 국무부, 펜타곤과 국무부가 서로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전쟁을 만들어야 되는 군산복합체의 입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질서를 이렇게 화염으로 전쟁으로 만들어 갔을 때 미국이 과연 그것을 충분히 어떤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또 겹쳐져 있는 거고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남한과의 상대가 아니라 미국과의 상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김정은 체제 내부의 자기 통제의 어떤 갈박섬 그런 것들이 같이 묶여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고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정부도 혼란스러운 것이 극단적인 대화 말풍선 속에서도 끊임없이 북미 간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 혼란스러운데 아마 중국까지도 포함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실장님. 네. 저는 사실 많은 분들 의견과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망보다는 현상부터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북한의 그 굉장히 전례 없는 그런 예고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북한은 조선중앙TV나 혹은 우리민족끼리를 통한 성명을 통해서 불바다라든지 그건을 일삼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건으로서 이건 완전히 뭐 그러니까 늘 이렇게 되풀이되는 어떤 그건 이겼거니 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두 가지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는 이런 어떤 성명이 아니라 전략군 사령관이 아주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예. 구체적으로 좌표까지 이야기하면서 미국이라든가 또 해외에서 반응은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막바지 협상이라는 뭐 마지막 관문이랄까 뭐 그거를 앞두고 지금 서로의 갖고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상대를 지금 압박하는 그런 형국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릎 꿇어라. 그 무릎 꿇으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라든가 ICBM 이런 것을 지금 더 이상 개발을 멈추고 이 선에서 우리 대화를 해보자, 협상을 해보자는 거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는 무조건 핵무기, ICBM 이 두 가지가 완성될 때까지 가는 것이다. 무조건 고고. 그 완성된 단계에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말하자면 핵 보유국으로서 협상을 하겠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일성 할아버지나 김정일 때는 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지만 김정은이는 이제는 거의 핵무기도 핵탄두도 소형화됐고 대기권 재진입 문제 이 기술만 확보하면 실전 배치가 지금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ICBM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뭐 워싱턴이나 뉴욕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으로까지 지금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갖고 제재를 가하는 것을 풀지 않으면은 나는 결코 협상의 테이블에 나가지 않겠다. 과거 시리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 미국한테 무릎을 꿇었던 나라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나는 절대 그 꼴은 당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양국의 그런 그 대치 국면은 지속되리라고 보고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뭐 조절 능력이라든가 뭐 수단이 지금 없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북한이 오늘 이제 공개를 한 이른바 10만 이제 이 군중 대회거든요. 군에 재입대하겠다라는 서명도 좀 받고 있고요. 미국의 CNN은 괌에 나가 있는 기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면서 괌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우리는 평온해 보이는데 바깥은 굉장히 마치 북한은 굉장히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사뭇 대조적입니다. 우리 박상배 박사님 생각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밤이 깊으면은 새벽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북미 간에 비록 좀 마르긴 합니다만 말로 거의 폭탄 전쟁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만간 이루어질 북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지기 위한 일종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힘겨루기일 것이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북미 간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대화가 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지점에서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의 싸움을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또 험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양쪽이 원하는 것이 뭐냐?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죠.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핵무기 포기하라는 겁니다. 핵무기 포기하라. 북한은 핵무기 포기, 체제 보장은 지금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지금 거의 십수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북미 간에는 핵무기 먼저 포기해라. 안 됩니다. 체제 보장 먼저 해라. 누가 먼저? 그럼 같이 하자. 같이 하는 것도 육자대에서 안 됐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실패하다 보니까는 다시 양쪽에서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서로가 다투고 있는 거죠. 노 변호사님.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북한은 핵을 보유했고 핵 무기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핵 보유국이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핵 포기하라라고 한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사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어쨌든 간에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강하게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물러서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 명분 있는 퇴장을 둘 다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어려운 사정들을 이 북한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시선을 좀 돌리고 싶어 하는 그런 관점이 있을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대북 제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풀어줘라. 그리고 어차피 우리 핵 갖고 있는데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오늘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지금 강력하게 예. 사실 경고를 한 셈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반응이 좀 더디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나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명분 있는 퇴장을 누군가가 해줄 수 있게끔 하면 예. 이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괌에 북한의 미사일이 도달하면 중국은 중립을 지키겠다. 이 뜻은 사실 미국령이 괌에 북한의 미사일이 도달하면 사실 전면전이거든요. 당연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포격을 하면서 원점 타격에 나설 것이고 그것을 중국은 못 본 척하겠다는 것이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위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명진 의원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자신의 핵 개발을 계속 진전시키려 하고 있고, 예. 어떤 미국 등 서구에서는 그 북한의 핵 개발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 북한의 어떤 체제의 균열이 가도록 압박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북한이 그걸 예. 지금 못 참기 때문에 자꾸 지금 이 미국에게 도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부분 사실은 256메가짜리 메모리 발견해놓고 그걸 4개를 묶어서 1기가짜리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어떻게든 1기가는 되는데 예. 256메가가 4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사실은 서방 국가에서 특히 한국을 비롯해서는 다 알아요. 그래서 좀 그 수준에서 정지하거나 예. 아니면은 지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끔 하려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북한도 이런 거를 자기들이 이런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저렇게 지저대느냐. 딱 하나 이유가 있어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이